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눈과 코 수술인데 과연 같이 해도 되는지 여러분은 정말로 고민해 보신 적 없는지요? 궁금하시죠? 잠시 후 인트로 보고 오실게요. 어디 가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신들의 세계 셀럽성형연구소 정박사입니다. 오늘은 성형에 관심 있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구독, 좋아요? 눈 수술과 코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. 눈과 코를 같이 할지 따로 해야 할지는 20년 넘게 성형외과 전문의로 눈 수술과 코 수술을 전문해 오고 있는 저에게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죠. 이런 눈, 코 동시 성형뿐만 아니라 최근엔 지방이식이나 안면윤곽 그리고 가슴 성형과 같은 다른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수술하는 동시 성형 또한 꽤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 젊은 층이 가장 선호하는 동시 성형은 바로 눈, 코 성형입니다. 눈과 코는 얼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. 그래서 얼굴에서 눈과 코가 다 한다 라는 말도 어느 정도는 과장이 아닌 일리가 있죠. 실제로 눈과 코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은 확 바뀌게 되는데요. 개인의 전체적인 인상이나 이미지를 좌지우지하는 이 중요한 눈코의 중요성 때문에 성형수술을 계획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어하는 성형이 바로 눈과 코 성형이죠.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미지를 바꾸는데 먼저 도움받고 싶다면 눈과 코 성형을 동시 성형으로 먼저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 눈 성형만 생각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상담하러 와서 코 성형도 같이 해도 될까요?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, 코 성형만 생각하고 오신 환자분 역시 눈 성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눈, 코 모두 성형하고 싶으신 분들 또한 시간 전략을 위해 동시에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주시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해도 됩니다. 사실 눈, 코 동시 성형은 많이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요. 한 번의 수술로 확실한 이미지 개선 효과를 낼 수도 있죠. 또 성형은 얼굴에 비율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동시에 같이 함으로써 얼굴의 균형을 더욱 잘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. 만일 두 부위를 꼭 하신다면 동시에 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습니다. 수술 계획이라든지 회복 기간이라든지 시간상으로는 훨씬 이득이죠. 성형을 하고 나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특히나 바쁜 직장인들은 회복 기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. 보통 코만 수술해도 눈 쪽 부위까지 붓기에 영향을 주는데 같이 하게 되면 한 번의 수술로 한 번의 회복 기간만 거치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비용 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. 병원에 오가는 교통비부터 검사비, 약비, 마취비까지 한 번에 해결하니 시간과 비용 면에서 모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? 간혹가다 상담하러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걱정하시면서 눈이 더 몰려 보이면 어떡해요?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한간에 코 수술하면 눈이 몰려 보인다는 뜬소문도 있잖아요. 하지만 눈과 코를 같이 수술한다고 해서 미간의 간격이 많이 좁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왜냐면 적당히 코를 높이면 우리 피부는 신축성이 있어 자연스레 늘어나기 때문인데요. 이 경우 선천적으로 몽고주름을 가진 동양인의 경우에 눈의 앞부분을 가리고 있는 몽고주름이 조금 당겨짐으로 인해 오히려 눈 앞부분이 훨씬 시원해 보이고 눈이 커 보이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웬만큼 눈 사이 폭이 좁은 경우가 아니면 눈이 많이 몰려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. 따라서 수술 후 만일 미간이 많이 좁아 보인다. 그렇다면 처음부터 코 보형물의 높이 정도에 대한 예측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술이라 할 수 있겠죠. 미간이 많이 좁아질 정도로 높이려면 정말로 많이 높여야 하거든요. 그리고 수술 후 회복기간 초기에는 붓기로 인해서 콧대가 더 많이 높아 보여 눈이 몰려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.
이때는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붓기가 완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좋아질 부분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질문도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. 요즘은 환자분들이 예전이랑은 다르게 손품, 발품 다 팔아서 가장 잘한다고 소문난 병원에서 성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눈과 코를 같은 데서 할지 다른 병원에서 할지는 환자분 마음이죠.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각기 다른 눈과 코 성형을 진행하려 한다면 수술 전에 먼저 담당 의사에게 수술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눈은 이 병원에서 하고 다음날에 코는 다른 병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. 그래야 담당 의사가 환자분에게 수술 예후가 가장 좋을 수 있는 도움되는 쪽으로 수술 계획도 세우고 도움을 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. 환자분과 상의된 의사의 수술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.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의 마취를 하며 기간을 두고 2번에 걸쳐서 수술하시는 것보다는 양쪽 수술이 모두 숙련되고 수술 계획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병원을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.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눈과 코를 따로 하면 회복 기간이 2배로 걸리기도 하고 마취도 2번, 약값도 2배, 검사비도 2배로 들잖아요. 그럴 필요 없이 눈, 코 둘 다의 수술을 다 잘하는 병원에서 한 번에 끝내는 게 환자분들께는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구독, 좋아요? 특히 우리 병원 신데렐라 성형외과의 경우에 눈 수술에 숙련된 원장님과 코 수술에 숙련된 원장님이 서로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눈매 교정을 한다거나 앞트임을 하신다거나 또는 콧대를 얼마 높이는 코 수술을 하겠다는 등의 정보 공유가 매우 원활하거든요. 따라서 이에 따른 더욱 섬세한 수술 계획을 잡고 집도를 하는 게 가능하겠죠. 그래서 좀 더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것 또한 매우 용이할 겁니다. 물론 수술하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. 여러분, 이번 Q&A를 통해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나요? 무엇보다 눈과 코를 성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의 조화와 균형입니다. 따라서 눈과 코를 같이 또는 따로 성형하실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항상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고 예쁜 눈과 코의 균형미를 가질 수 있는 본인에게 맞는 눈과 코 성형 수술 전문가를 잘 선택하시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. 궁금하신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정성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. 그게 뭘까요? 저희 신데렐라 성형외과를 오시면 되죠. 저희 신데렐라 성형외과에서는 소세지가